자, 여기 이제 부정 표현. 자, 신예담. 자, 부정 표현.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크게 세 개야, 얘들아. 여기 부분인 거 제목 봐봐. 안 부정문이 나와 있고, 못 부정문이 나와 있고, 말다 부정문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세 개 배워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 프린트 봐봅시다. 프린트 보면서 왜 그래? 자, 자, 부정이란 거 뭐예요, 여러분들? 못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겠지. 자, 보세요. 자, 부정의 문법 요소를 문장에 실현해서 여기 보면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래. 자, 그래서 1, 2번 좀 묶어볼까? 얘네 둘 묶어봐. 1번 봐봐. 의미에 따라 의지부정. 자, 의지부정의 밑줄. 의지부정. 안 혹은 지 않다로 표현했대. 이거 외워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뭐 외워야죠. 자, 두 번째는 능력부정이야. 자, 능력부정. 못 또는 뭐야? 지 못하다야. 다시 의지부정은 뭐라고? 안. 그죠? 능력부정은 뭐라고요? 못. 이거 어렵지 않죠? 얘들아, 안 하다랑 못 하다랑 똑같아? 안 하다는 뭐야?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 하는 건 뭐예요? 뭐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나 축구 안 해. 안 하는 거잖아. 안 하고자 하는 의지잖아. 나 축구 못 해. 그럼 뭐야? 뭐 못 하는 거죠. 그죠? 능력 신체 조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안, 지 않다, 못, 지, 야 이렇게 외워. 예? 지 않다랑 야 솔직히 안이랑 못은 어렵진 않아. 근데 지 않다랑 못하다는 조금 외우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제 봐봐. 못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부정에서 안지 않다. 이걸 알아두라는 거야. 안지 않다. 자, 여기도 해요. 못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구분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에 따라 짧은 부정문 밑줄. 짧은 부정문 밑줄. 안, 못이래. 저 안이랑 못이 짧은 거구나. 긴 부정문 밑줄. 지 않다, 지 못하다야.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의지부정문 뭐라고요? 안, 지 못하다야, 지 않다야. 지 않다. 같은 안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능력부정문은 못, 그리고 지 못하다. 됐죠? 그럼 이제 의지부정부터 가봅시다. 의지부정. 자, 보세요. 일단 실현 방법. 짧은 부정문은 안 플러스 용언이래. 자, 안에 동그라미. 수지는 마늘을 안 먹는다. 자, 먹는다가 먹다 용언이죠. 그래서 안. 두 번째, 긴 부정문은 용언 어간 플러스. 자, 용언 어간 플러스. 자, 지 않다야. 지 않다. 수지는 마늘을 먹지 않는다. 자, 요게 긴 부정문이래요. 자, 다시 여기 무슨 부정이라고? 얘들아, 무슨 부정? 의지부정. 의지부정이란 타이틀을 알아야 된다. 의지부정.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면 두 번째는 못부정문이에요. 못부정문. 자, 요거는 능력부정입니다. 능력부정. 자, 짧은 부정문은 못 하고 용언이에요. 못 동그라미. 이젠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얼마나 먹었으면 못 먹겠어요. 자, 두 번째. 자, 긴 부정문은 용언 어간 플러스 지 못하다지. 이젠 더 이상 먹지 못하겠어요. 못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부정문? 못 부정문인데 무슨 부정? 능력 부정. 알겠니? 한 번만 더 넘어갑니다. 의지 부정은 뭐라고요? 의지 부정은 안 부정문. 능력 부정은요? 못 부정문. 됐지? 자, 세 번째는 말다. 이거 잘 안 나와요, 이거는. 말다 부정문은 명령문과 청유에서만 사용한대. 우리가 문법에서는 사실 국어문법 하다 보면 무조건이란 게 별로 없지. 항상 막 예외가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예외 없습니다. 자, 명령문 청유문에서만 사용된다. 별표.
자, 용언 어간 플러스 뭐래 얘들아? 지 말다야. 거리에 껌을 뱉지 마세요. 또는 뱉지 마. 지 말다 또는 지 마 또는 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밥은 남기지 말자. 이거는 무슨 형용 같아? 무슨형? 저 명령문, 청유문 중에 이거 뭘까? 청유문. 그 명령. 어? 그래? 명령문이지. 야, 명령 아니야? 뱉지 마! 명령이잖아. 맞죠? 밥은 남기지 말자. 남기지 말자. 청유문이죠. 요청. 맞죠? 남기지 말자. 이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요거는 위에는 명령문, 두 번째는 청유문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그래서 그냥 빨리 여러분들 요거는 외워버리세요. 넘기십니다. 자, 이제 넘기면 인용이에요. 인용. 한 두 문제 나오지 않을까? 한두 문제 나올 것 같아요. 한두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봅시다 이제. 일단 옆에 읽기 있지 얘들아. 요거 일단 별표 치세요. 요거부터 공부해주세요. 요거부터. 직접 인용 vs 간접 인용. 자, 요 글씨 좀 조그마니까 자 책으로 봅시다. 자, 1번 인용격 조사 뭐뭐이 또는 라고 그리고 동사 하다의 활용형 하고 자 직접 인용에 쓰인다. 큰 따옴표를 붙인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격 조사 고 간접 인용에 쓰인다. 자 잠깐 봐봐요. 자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큰 따옴표 들어가고 아이고 뭐뭐 라고 이런 게 들어가면 무슨 인용이래요? 직접 인용이고요. 맞지? 따옴표 안 들어가고 그냥 뭐뭐 고 하면 무슨 인용이래? 간접 인용이야. 그러니까 간단히 구분할 때는 이 정도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생각 등을 자 끌어다 쓰는 표현으로 자 전체 문장 얘들아 전체 문장을 저기 무슨 문장이라는데 아는 문장. 자 요거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일단 별표 쳐. 한 문장으로 돼 있기도 하지만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자 전체 문장 아는 문장에서 밑줄 인용절 얘들아 절이 뭔지 알아? 절 문장이야. 알겠지? 자 인용절 안긴 문장의 종류 중에 인용절이라는 거야. 명사절 들어봤어? 서술절 아직 뭐 문장 파트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알겠지? 근데 어쨌든 자 큰 문장 안에 안겨 있는 문장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안긴 문장의 종류 중에 인용절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요 형태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거는 직접 인용 표현과 별표, 간접 인용 표현, 별표 요 두 개를 배워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밑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인용 문장이랑 간접 인용 문장 자체를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그럼 난이도 있는 게 뭔 줄 알아? 직접을 간접으로 뭐 하시오? 바꾸시오. 거꾸로 또 하시오. 했을 때 올바르게 바꾼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요. 보자. 첫 번째 직접 인용. 자,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 글이나 생각을 밑줄 치세요. 원래의 내용과 형식 그대로 옮겨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 그래서 인용하려는 인용절에 큰 따옴표 별표. 자, 그 다음에 2번 인용 문장. 얘들아 인용절이 인용된 문장이야. 자, 인용절 뒤에 인용 부사격 조사 이 또는 라고 암기. 근데 이건 암기야. 암기. 자, 라고 또는 동사 하다의 활용형. 하가 어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가 어미죠. 그래서 동사 하다의 활용형 하고 암기. 자, 하고. 자, 이렇게 붙인다. 수지가 뭐 들어갔어요? 따옴표 들어갔죠? 열심히 공부할게 따옴표 들어갔죠? 그리고 뭐라고 써있어요 얘들아? 라고 또는 하고 보여요?
그래서 자 이거 나만 할게. 요거랑 그다음에 따옴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인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럼 간접 인용 갈까요? 다른 사람의 말 글이나 생각을 전달하되 그 말 글이나 생각을 밑줄 쳐요.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 관점으로 내용이나 형식을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시제가 달라지기도 해요. 알겠어? 그 얘들아 지시대명사 알아? 지시대명사가 뭐야? 말 좀. 여기, 거기, 저기 이런 것들. 알겠죠? 이런 게 좀 바뀌기도 해. 높임 표현도 어떻게 될까? 높임 표현도 바뀔 수도 있어. 알겠지? 왜냐면 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해갔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인용절 뒤에 인용자 밑줄 인용 부사격 조사 뭐를 붙인다? 고. 자, 여러분들 직접 인용에서는 고였어, 라고였어? 라고였지. 간접 인용에서는 뭐야? 고야. 요거 이제 요거 다른 색으로 별표. 자, 그러다 보니까 인칭. 그러니까 1인칭에서 3인칭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시 표현. 그다음에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문장 종결 표현 이런 것들이 상황에 맞게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올바르게 바꾼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제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됐지? 자, 보면 수지가 일단 따옴표 없죠? 따옴표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다. 뭐라 써 있어요? 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 기본이요, 그냥 기본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개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내려가 보면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심화라고 쓸까? 이쪽. 얘는 사실 이거는 고3 언매 부분이라 간단히만 읽어볼게요. 자, 직접 인용문. 우리가 직접 인용문에서는 큰 따옴표를 썼는데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경우도 있대요. 잘 되진 않아요.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뭔 소리야?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뭐만지 알겠어? 일단 저기 써있는 여러분부터 보셨죠까지가 뭐야, 여러분들? 인용 문장이야. 그럼 이거는 큰 따옴표지. 근데 이 인용 문장 안에서 또 인용한 말이 뭐야? 시작이 반이다야. 알겠어? 이해가니? 인용 문장 안에서 또 인용한 문장이 들어가 있잖아. 맞아? 그거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를 쓴대요. 왜냐면 큰 따옴표를 두 개 써버리면 어때? 헷갈리잖아요. 겹치잖아요. 두 번째,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래요.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하고 밑줄이죠. 생각했다. 알겠죠? 그래서 내적 독백을 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큰 따옴표는 아닌 거네요. 맞죠? 근데 뭐 잘 안 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별표 3개 치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어차피 여기가 중요합니다.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때 이제 특징들이야. 자,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 첫 번째, 인용절의 문장보호. 인용절의 문장보호인 뭐를 삭제한다? 따옴표를 삭제한다. 따옴표를 삭제한다. 두 번째, 인용 문장 뒤에 인용격 조사, 인용격 조사 라고를 뭐로 바꾼다? 고로 바꾼다. 자, 인용격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 라고는 외웠어. 예를 들은 거야 그냥. 라고는 외웠는데 라고나 고가 인용격 조사인지 몰라. 그럼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자체의 여러분들 문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떤 애들은. 그럼 안 돼요. 오케이? 다시 라고든 고든 인용격 조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아까 배웠지만 인칭,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문장 종결 표현인 종결어미. 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바뀐대요. 됐죠? 그래서 이거 별표 쳐놓으시고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3-1,2가 나와 있네요. 자, 봅시다. 근데 3-1,2 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일단 보면
1인칭이 몇 인칭으로 돼 있대? 1인칭이 몇 인칭 얘들아? 3인칭으로 바뀐대. 오케이? 1인칭이 3인칭으로 바뀐대. 자, 제기칭이 먼저 아는 사람. 자, 보자. 성규는 따옴표. 나는 여기서 나가 누구야? 명예랑 이제 찝어야겠어. 명예랑 그죠? 성규죠, 성규. 성규의 말을 갖다 쓴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죠? 자, 나는 수지를 직접 만나고 싶어. 라고 말했대. 오케이? 그럼 이거를 간접으로 바꿀게. 성규는 일단 따옴표 사라졌죠? 근데 나가 뭐로 바뀌었어요? 자기. 자기. 왜? 왜? 자기. 아, 자기야 할 때 그 자기? 야, 요새 촌스럽게 누가 자기야라 그러냐? 얘네 요새 촌스럽잖아. 우리 때 썼던 말이에요. 여보는 진짜 내 와이프가 나 여보라고 할 때 여보 안 쓰면 안 돼 그러거든. 어쨌든 자 자기. 아니 난 이름이 좋은 것 같아. 이름. 야, 그러니까 나는 또 나보다 그러니까 오빠가 좋은 것 같아. 오빠. 근데 죽어도 오빠란 말 안 한다. 이상하네요. 대학교 얘들아 대학교 선후배였거든. 대학교 선후배 때 내가 오빠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하고 무조건 선배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그게? 자 봅시다. 여러분들 봐봐. 알았어 그만 얘기해. 너도 알겠지. 보자. 자 나가 뭐로 바뀌었어 얘들아? 자기야. 근데 자기가 이거 몇 인칭? 3인칭 제기칭 대명사라 그래. 알겠지?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이게 이거인지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수지를 직접 만나고 자 봐봐. 싶어 큰 따옴표였잖아. 그래서 어가 자 싶어라고가 어떻게 바뀌었니 얘들아? 쉽 어간이지 어간 그리고 어미 다고 할 때 이 고야 얘들아. 여기 고 동그라미 쳐. 고 말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인칭 대명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인칭 대명사. 두 번째 지시 표현도 바뀐대요. 지시 표현. 여기 이곳 거기 그곳 뭔지 봅시다. 제주도에 간 수지가 어제 전화로 큰 따옴표 여기 또는 이곳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또는 이곳은 은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곳은 정말 아름다워 큰 따옴표 라고 말했다. 자 이제 밑에 거 보세요. 제주도에 간 수지가 어제 전화로 거기 그곳은 동그라미 치자. 바뀌었죠? 자 거기 그곳은 왜 여기가 거기로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서 그래요. 직접 인용문에서는 누구의 관점이야? 수지 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잖아. 맞지? 수지 말을 그대로. 그럼 수지 입장에서는 여기잖아. 이해가? 근데 간접 인용문은 뭐예요? 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나의 관점에서. 그러면 나의 관점에서는 여기야? 나 거기 안 가 있는데. 나의 관점은 여기야, 거기야? 거기 그것으로 되는 거야. 이해갔죠? 오케이. 그래서 자 정말 아름답다고. 자 다고 이러면 안 되더라. 다고가 아니야. 알겠지? 아름답다가 기본형이잖아. 기본형. 자 옆에 고 동그라미 말했다. 됐니? 자 그래서 두 개 알아두세요. 이거 두 개 별표 치시고. 첫 번째 보통 뭐가 바뀐다 얘들아? 1인칭 대명사가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가 바뀐다. 인칭 대명사. 두 번째 뭐가 바뀐다? 지시 대명사가 바뀐다. 알겠니? 오케이. 자 넘겨보시고. 또 이거밖에 없을 줄 알았죠? 그러면 쉽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 자 3-3입니다. 3-3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이따가 마지막에 볼 거예요. 간접 인용은 보통 라고야 고야? 간접 인용은 고지. 근데 또 뭐라고 써있니? 간접 인용인데 라고의 형태로 실현되는 또 경우. 오케이? 이따 봅시다. 예외야 예외. 자 봅시다. 일단 세 번째 이거 묶어주세요. 세 개 마찬가지. 자 첫 번째 높임 표현의 변화입니다. 높임 표현. 첫 번째 주체 높임 선어 발음에 해당하는 의시 또는 시가 실현되지 않는데 자 밑줄 쳐야겠다.
주체 높임 서나말어미 의시가 실현되지 않는다. 두 번째,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의 등급이 바뀐다. 등급이 바뀐다. 기억나요? 격식체에서도 등급들이 있었고 비격식체에서도 등급이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봅시다. 그는 나에게 선배님 오늘은 일찍 끝내시죠? 라고 말했다. 직접 인용이죠. 자, 이거 간접으로 바꿔볼까? 그는 나에게 오늘은 선배님은 어디 갔어? 생략될 수밖에 없죠. 그는 나에게 선배님 오늘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략도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 다시 갑시다. 아니면 뭐 선배님은 나에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완전 뭐 그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그는 나에게 오늘은 일찍 끝내라고 말했다. 자, 일단 나와 있어요. 일단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끝내라, 끝내시죠, 끝내라. 그럼 이거 무슨 높임법 변화된 거야? 상대 높임법이 변화된 거야. 알겠죠? 상대 높임법. 자, 이렇게 써놓을까? 이렇게 쓰자. 상대 높임법의 변화. 자, 그는 나에게 선배님이라 했지. 그러면 선배님이 그야 나야? 헷갈리니까 써놔. 자, 그는 나에게 선배님 했으니까 나는 선배님이잖아, 나. 그래서 그는 나 선배님 나에게 오늘은 일찍 끝내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때 이렇게 상대 높임법은 여러분들 종결 표현으로 보잖아요. 끝내시죠, 끝내라, 그죠? 조, 끝내라 이런 식으로 상대 높임법이 바뀌기도 했고요. 또 봐봐, 끝내시죠, 시 동그라미 칠까? 요 시가 여러분들 주체 높임 선어말음입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자, 요게 간접 인용문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요거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딱 두 개 기억하면 돼. 직접 인용에서는 자, 내가 그보다 여러분들 어때? 높은 사람이잖아, 맞니? 자, 근데 이제 나의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간접 인용으로 바뀌었을 때는 자, 첫 번째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가 없어지게 되고요. 여기 없죠. 두 번째는 상대 높임법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자. 시간부사도 변화된대요. 시간부사. 요건 좀 쉬워요. 시간부사. 빨리 가, 빨리. 이름을 끝냈다 진짜. 자, 빨리. 오늘이 어제로 바뀐대. 자, 보자. 그는 어제, 얘들아 잘 봐. 그는 어제야, 어제. 오늘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라고 했대. 그래서 밑에 보자. 그는 어제 그곳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자, 그는 어제 그곳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싶다고 했다.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맞아 이렇게 되지. 그는 어제 오늘 이곳을 떠나고 싶어 했잖아. 어제에서 오늘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오늘은 언제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야, 어제가 되는 거야? 어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바꿔버리면 그는 어제, 이 어제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 오늘이 되는 거야. 맞아? 이거 이해가죠? 그래서 이 오늘이나 어제나 여러분들 시제가 똑같아, 달라? 똑같은 거야. 오늘이라 표현했고 어제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에서 어제로 바뀐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곳이라 그랬어, 그곳이라 그랬어? 그곳이지. 왜냐면 그 입장에서는 지금 이곳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되는 거야. 내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이해가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시간부사도 바뀝니다. 자, 다섯 번째, 종결어미가 또 변화된대요. 종결어미 봐보자. 직접 인용절의 감탄문은 이쪽 쳐. 직접 인용문의 감탄문은 자, 직접 인용절의 감탄문은 자, 두 번째, 간접 인용절에서는 무슨 문으로 바뀐대요?
평서문. 그래서 감탄형 종결어미인 는구나, 아라, 어라 등은 평서형 종결어미 다로 바뀐대요. 다시 감탄형 종결어미 자 는구나, 아라, 어라는 평서형 종결어미 다로 바뀐대요. 이거 쉬워요. 근데 이건 쉬워요. 봐봐. 수지가 와 밖에 눈이 오는구나 라고 말했다. 이걸 바꾸면 수지가 밖에 눈이 온다 고 말했다. 됐나요? 성규는 겨울이 왔구나 라고 말했다. 성규는 겨울이 왔다 그 다음에 고 말했다. 이건 쉽죠? 맞죠? 그래서 자 다시 직접 인용문의 감탄문은 간접 인용절에서는 평서문으로 바뀌는데 대표적으로 뭐다? 다다. 다. 알겠죠? 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펴볼까? 한번 쭉 살펴보자. 다시 한번. 자 직접에서 간접으로 바꾸는 거 가로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가로 1번부터. 자 인용절의 문장 보호인 따옴표를 뭐한다? 삭제한다. 두 번째 인용절 뒤에 인용격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꾼다. 자 세 번째 인칭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문장 종결 표현 등이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바뀌어진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가로 1번이랑 가로 2번은 어때? 굳이 안 외우셔도 되죠. 맞아요? 따옴표 없애고 라고를 그냥 고로 바꾸고. 맞아? 자 이제 밑에 가로 3-1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칭 대명사 1인칭이 보통 3인칭 제기칭 대명사로 바뀐대요. 자 다시 한번 성규는 나는 수지를 직접 만나고 싶어 라고 말했다가 성규는 자기가 수지를 직접 만나고 싶다 고 말했다. 그래서 나가 자기로 바뀌었죠. 두 번째 지시 표현이 바뀝니다. 여기 이곳 거기 그곳. 제주도에 간 수지가 어제 전화로 여기 이곳은 수지는 지금 제주도에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곳이라고.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되는 거죠. 정말 아름다워라고 말했다. 제주도에 간 수지가 어제 전화로 거기 그곳. 왜 거기 그곳이야? 나는 제주도에 있어 없어? 없으니까 거기 또는 그곳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 지시 표현도 바뀝니다. 넘기시고 자 세 번째 자 높임 표현도 바뀐대요. 1번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 의시가 사라집니다. 또 종결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대 높임의 등급이 바뀌겠네요. 자 예를 들어 그는 나에게 선배님 오늘은 일찍 끝내시죠 라고 말했다. 자 그는 나에게 오늘은 일찍 끝내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끝내시죠 할 때 시 얘들아 시가 사라졌죠. 시가 사라지게 됐고 자 그리고 종결 표현 라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시간부사도 변화됩니다. 그는 어제 오늘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라고 했대. 그가 어제 오늘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어제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밑에 그는 어제 그곳을 떠나고 싶다고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어제로 연결돼 시간 부사가 바뀌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종결 어미도 변화됩니다. 직접 인용절의 감탄문은 간접 인용절에서는 평서문으로 바뀌어서 감탄형 종결어미 는구나, 아라, 어라 등은 평서형 종결어미 다로 바뀐대요. 수지가 와 밖에 눈이 오는구나 라고 말했다를 수지가 밖에 눈이 온다 그 다음에 고 말했다. 성규는 겨울이 왔구나 라고 말했다. 성규는 겨울이 왔다 그 다음에 고 말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약 5개 정도를 우리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자 내려가 볼게요. 일단 자 문장의 마지막 부분 문장의 종류에 따른 간접 인용절의 실현 양상을 좀 봅니다. 잠깐 보세요. 자 직접 인용절이 간접 인용절로 바뀔 때에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종결어미인 다냐, 라, 자 등 뒤에 인용격 조사 고가 결합한 어미의 형태로 실현된대요. 자, 요거 묶어봅시다. 자, 일단 평서문은 다고래. 다고.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종결어미 다의 인용격 조사 고야. 왜 라고가 아니고 얘들아 고야? 직접에서 간접으로 바꿨으니까 그는 내일 비가 오겠다. 그죠? 다고 말했다. 평서문은 이렇게 다고가 된다고. 사실은 다고 이렇게 끊어서 보긴 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동사 냐고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해서 냐고래. 자 보자. 일단 동사 냐고를 먼저 보면 그는 비가 의문문이니까 그는 비가 오냐고 물었다. 자 됐죠? 그래서 냐고에도 별표 치세요. 냐고. 자 그다음에 형용사 또는 서술격 조사 이다. 이거는 은야고로 실현이 된대. 은야고. 그는 방이 얘들아 넓다. 이거 무슨 사야? 넓다. 형용사죠. 맞지? 자 그는 방이 은야고 물었다. 봐봐.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은야고를 들어간다고. 넓다가 형용사잖아 얘들아. 맞아? 그래서 은야고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넓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그것이 내 책이냐고. 자 얘들아 서술격 조사 이다지. 이다 할 때 이다 할 때 이냐고로 활용이 되는 거야. 변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는 방이 넓으냐고 할 때 넓이 형용사 어간이죠. 그 다음에 그는 그것이 내 책이냐고 할 때 이냐고 할 때 이 이자가 서술격 조사 이다 할 때 이자가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밑줄 쳐놔요. 자 은냐고 자 은냐고. 자 그다음에 명령문. 자 명령문 으라고입니다. 자 요거 별표 해주세요. 요거 별표 3개. 왜 이거 별표 3개일까? 직접 인용절에서 뭐였어? 라고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따옴표가 없어요. 물론 따옴표가 없지만 또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는 나에게 집에 가라고. 왜 여기서는 여러분들 직접 인용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따옴표 아니고 이 사람 말 그대로 갖다 쓴 것도 아니고 맞아? 그리고 왜 라자가 들어갔어요? 무슨 형용이니까 얘들아? 명형형이니까. 이해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거 외울 것 같아요. 이 문장 아예 외워버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청유문은 자고입니다. 자 자고. 그는 나에게 같이 자고 하겠다. 이거 어렵지 않죠? 별표 하나 다. 감탄문 그는 날씨가 너무 춥다고 말했다. 평서문하고 그러면 감탄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에 따라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지? 문장에 따라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는 내일 비가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날씨가 너무 춥다. 아우 춥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문장에 따라 구분해 주셔야 돼. 일단 별표 치고 자 평서문하고 감탄문하고 구분. 자 문장에 따라 구분해 주세요. 이거는. 자 오케이.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이거 얘들아 이거 심화라고 쓰세요. 이게 심화. 자 간접 인용에서 라고로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 자 이다 또는 아니다의 어간. 두 번째는 명령형 어미 으라, 선언할 어미 으시래. 한번 볼까? 수지는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또는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범인이라고 또는 범인이 아니라고 할 때 여기 동그라미 1, 2, 3번 중에 뭔 거 같아요? 동그라미 1, 2, 3번 중에 뭔 거 같아 얘들아? 1번. 1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지는 할머니께 금방 오시라고 말했다. 자 오시라고 1, 2, 3번 중에 뭔 거 같아요? 2번. 오시라고 시 알겠지? 선어말음이 시가 들어갔을 때 오케이? 자 수지는 할머니께 금방 오시라고 말했다. 자 그래서 간접 인용절이 무슨 문인 경우래요? 명령문인 경우입니다. 오케이? 뭐 오라고 또는 오시라고. 자 됐죠? 그래서 자 간접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라고의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는 이렇게 1번, 2번, 3번의 환경이 있고 어차피 여러분들 이견 직접 인용절이 될 수가 없죠.
일단 무슨표가 없어요. 따옴표 자체가 없어요. 일단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좀 풀어보자 얘들아. 문제 좀 풀다가 잠깐 저기 한번 끊고 갈게요. 자, 문제 좀 펴주세요. 오늘 어쨌든 다 푸셔야 돼. 다 풀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인용을 봤으니까 인용 몇 개 한번 풀어보고 16페이지부터 쭉쭉 다 풀어나갈게요. 자, 27페이지 잠깐만 필까요? 27페이지 맨 앞에 펴가지고 27페이지 피면 돼 얘들아. 아니다 OX부터 하고 가자. OX부터 하고 가자. 잠깐만. 자, 맨 앞에 펴가지고 자, 페이지 알려줄게. 맨 앞에 펴서 자, 7페이지 펴봅시다. 7페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OX를 안 했던 것 같아서 맨 앞에 펴서 7페이지. 자, 피셨죠? 자, 봅시다. 아마 이거 그냥 얘들아 어차피 다 한번 봤으니까 1번부터 11번까지 좀 봐볼게. 자, 아니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봐봅시다. 자, 1번 높임 표현이란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청자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선생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해서 자, 주격조사 선생님 뒤에 깨서와 특수어의 주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자, X래요. 주격조사 깨서와 자, 특수어의 주시다가 아니고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한 겁니다. 주시였다. 그죠? 자, 3번 부사격조사 깨와 엿주다, 엿줍다, 모시다, 들이다 같은 어휘는 화자가 청자를 높일 때 사용하는 어휘이다. 아니야.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거니까 무슨 높임법이야? 객체 높임법이야. 그럼 화자가 청자를 높일 때 사용하는 건 뭐라 그래? 상대 높임법이라 그래. 알겠어? 다시 상대 높임법이 아니고 객체 높임법입니다. 자,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사건시를 기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건인 발화시를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현이다. 얘들아, 사건시 뜻과 발화시 뜻이 어떻게 됐어? 바뀌어 서술됐어요. X입니다. 자, 5번 별표 치세요. 야, 이거 테스트 때 5번 이 많이 틀렸더라. 과거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인 시제이고 나중하고 연대 앞선다는 표현 알아? 나중은 알지. 앞선다는 건 뭐야?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선다고 하면 그죠? 누가 뒤에 있고 누가 앞에 있어요? 발화시가 앞에 있고 사건시가 뒤에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앞선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서 있다. 그럼 발화시가 여기 있고 사건시가 여기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돼. 다시 가볼게요. 5번. 과거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인 시제이며 자,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맞아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현재 시제는 지금과 같은 시간 부사어나 선어말어미 니은 또 는 또는 관형사형 어미 의 니은 또는 는으로 표현한다. 6번도 동그라미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을 고 있다, 는 중이다, 면서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동작의 완결을 나타내는 완료상을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등을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7번 암기예요. 7번 외워주시라 했습니다. 자, 8번 피동 표현은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피동전미사 또는 피동접사 이희리기 우구추 여러분들 이희리기 우구추에서 우구추는 무슨 전미사야? 시키는 거 얘들아. 시키는 거. 사동전미사다잉 우구추는. 자, 그 다음에 명사의 피동전미사 되다를 붙이거나 아어지다, 아게다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요. 우구추는 사동전미사예요. 됐어? 별표 쳐놓으시고. 자, 9번 간접인용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와 같은 인용보를 붙여서 나타낸다. 자, 간접인용이 아니고 뭡니까? 직접인용이죠? X.
자, 10번, 11번은 나중에 넘어가 보시고. 자,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봐볼게요. 자, 1번. 높임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눈다. 2번.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것으로 주격조사 깨서라든지 선어말어미, 특수어휘를 통해서 실현한다. 자,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것으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실현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죠. 자, 5번 별빛입니다. 과거 시제는 어제와 같은 시간 부사어나 선어말어미 앗, 엇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과거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상황에서는 선어말어미 덜을 쓰기도 하고 얘들아 회상 있지 회상. 회상의 동그라미 잖아 회상. 그거 재밌더라. 재밌더라. 그죠? 회상. 자, 관형사형 어미 의, 니은이나 덜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야, 그리고 내 하나만 높아시면 이 틀리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선어말어미랑 관형사형 어미랑 글자가 똑같을 때도 있어요. 맞아? 야, 선어말어미는 보통 서술어야. 서술어에 붙는 거야. 동사나 형용사에 붙는 거잖아. 어간어미 할 때 어미 쪽에. 그럼 문장의 중간 정도겠니? 끝이겠니? 서술어니까 서술어니까. 끝에 있어. 근데 관형사는 주로 명사 같은 체언을 꾸미는 거 아니야? 그럼 맨 끝에 있을 수가 없지. 맞아? 가운데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무슨 시라든지 뭐 능이라든지 니은이라든지 이게 선어말어미랑 관형사형이 있지. 이렇게 겹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됐나? 그럼 이 글자만 외우지 말고 이 두 개 글자가 관형사형 어민지 선어말어민지 구분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다시 갑시다. 자, 6번 갑시다. 6번. 미래 시제는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어나 선어말어미 get 관형사형 어미 의 리을 리을의 동그란 치자 리을 어차피 그는 어차피 갈 사람이다. 맞아? 갈 사람이다. 오케이? 그는 이제 갈 거라는 거죠. 그다음 자, 의존명사 것을 결합한 의 리을 것이 표현된다. 자, 6번 됐죠. 별표 쳐놓으시고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맞아요. 계잡주 기억나요? 자, 계시다와 계시다 할 때 시자, 잡수시다 할 때 시자, 선어말어미 시야?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주체를 높이는 특수어휘이다. 자, 9번. 능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 힘으로 함을 표현하는 것이며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의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10번 별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능동문의 목적어가 을을자 들어가는 거, 목적어가 피동문의 이가자가 들어는 주어가 되며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강조된다. 다시 뭐가 강조된다고 얘들아? 행위를 당하는 사람이 강조되는 거야. 됐죠? 피동문. 그다음 인용 표현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부호가 뭐예요, 여러분들? 따옴표. 알겠니? 자, 따옴표를 붙여 끌어다 쓰는 것을 직접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내용만 끌어다 쓰는 간접 인용이 있다. 자, 인용 표현은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여 나타내는데 직접 인용을 라고, 간접 인용은 고를 사용한다. 물론 간접 인용에서도 뭐가 있긴 있어요? 라고가 있긴 있지만 따옴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해 갔죠? 넘어가시고. 자, 인용 문제 한 3개 정도만 좀 같이 풀어보고 자, 잠시 끊고 갈게요. 기다려봐. 27페이지 펴봐요. 27페이지. 27페이지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자, 3개만 풀어볼게, 일단. 체험으로. 자, 44번 보세요. 자, 집중 딱 3개. 자,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르게 바꾼 문장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 영희는 꽃이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했다. 자, 영희는 꽃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다. 맞겠지? 2번.
아들이 나에게 잠시 몸을 피하세요라고 했다. 이걸 바꿔볼게요. 아들이 나에게 잠시 몸을 피하라고 했다. 맞죠? 자, 3번. 어제 진우는 어제 동그라미 쳐볼까? 자, 그 다음에 옆에 내일 동그라미 쳐볼까? 철수를 만날 거야 라고 했대. 야, 어제 진우가 내일 갈 거야, 내일 떠날 거야 했잖아. 그럼 이제 밑에 내려와봐. 어제 진우는 내일 철수를 만날 거라고 했다. 오늘이지. 그렇지, 오늘로 바꿔야지. 어제 진우가 내일 만날 거야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제라고 시작을 했잖아. 어제, 그죠? 자, 어제 진우는 오늘 철수를 만날 거라고 했다. 나의 관점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내일을 오늘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나는 민수에게 영미가 너를 좋아해라고 말해버렸다. 나는 민수에게 영미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해버렸다. 자, 전화통화 중 언니는 거기에도 비가 와? 라고 물어보았다. 전화통화 중 언니는 여기에도, 지금 뭐가 바뀌었니 얘들아? 거기가 여기로 바꿨지. 그래서 자, 비가 오냐고 물어보았다. 45번. 이건 진짜 쉽다. 이거 그냥 빨리 넘어갑시다.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세요. 영희는 민수야 소풍 가자라고 말했다. 영희는 민수에게 소풍 가자라고야, 소풍 가자고야? 소풍 가자라고라고 써있잖아 얘들아. 소풍 가자 고로 바꿔야지. 소풍 가자고 말했다. 자, 넘겨보세요. 자, 46번 좀 별표. 점점점 어려워질 거야. 자, 요거 이제 한번 봅시다. 요거 할게요. 일단 이것도 직접을 간접으로 바꾼 거야. 동그라미 1번. 딸은 어머니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 자, 그 다음 딸은 어머니께 사랑합니다고 말했다.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바꿔주세요. 뭐가 바뀐 거야 그러면? 바뀐 건 알겠는데 상대 높임법. 알겠지? 종결 표현이 바뀐 거야. 종결 표현. 알겠지? 종결 표현이 바뀐 거라고. 됐나요? 딸은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자, 2번. 자, 진우는 나를 직접 개를 키우고 싶다라고 말했다. 자, 진우는 본인이 직접 키우가 아니고 진우는 본인이 직접 개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답은 쉬워요. 일단 2번이에요. 답은 2번. 자, 딸이 나에게 잠시만 카페에 계실래요? 라고 말했다. 딸이 나에게 잠시만 카페에 계시겠냐고 말했다. 나의 관점이라니까. 일단은 선어말어미 시를 쓰면 시가 사라져. 그럼 뭘까? 근데 계시다가 있겠냐고야. 근데 계시다가 선어말 그 몸이 시를 쓴 게 아니잖아요. 계시던.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건데 계실래요 나와 있잖아 위에. 계실래요. 그게 계시다에서 바뀐 거 아니에요? 맞네. 쏘리. 개잡주. 맞아, 미안해. 그러면 이거는 주체 높임 특수어이잖아. 특수어이. 맞죠? 쏘리. 자, 그래서 요거는 못 쓰니까, 그죠? 높임법을 쓰면 안 되니까 요 계실래요를 뭐로 바꾸면 됩니까? 있겠냐고로 바꿔주시면 돼. 있겠냐고. 자, 4번. 유미는 숙소에서 난 이곳이 마음에 들어라고 했다. 유미는 숙소에서 난 그곳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이게 될까? 인칭대명사 바뀌는데. 인칭대명사. 직접에서는 난 이곳이 마음에 들어라고 했잖아. 그러면 유미는 숙소에서 3인칭으로 바뀐다 했죠. 3인칭 제기칭. 자기는. 유미는 숙소에서 자기는 그곳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5번.
난 어제 선생님께 저는 내일 전할까요? 라고 했다. 어제 내일이라고 했어. 난 어제 선생님께 내가 오늘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됐어요, 여러분들? 응, 오케이. 자, 그래서 46번에 2번.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들. 47번. 자, 47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가로 1번 보세요. 가로 1번. 철수는 영희가 참 빠르구나라고 말했다. 철수는 영희가 참 빠르다고 말했다. 그럼 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직접 인용문에서 쓰인 부사격 조사 라고가 자 간접 인용문에서 인용격 조사 라고가 간접 인용문에서 인용격 조사 고로 바뀌었다. 자 1번 맞죠? 2번 철수는 선생님께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했대. 그리고 니은 봐봐. 철수는 선생님께 먼저 들어간다고 했다. 그럼 2번 봐봐. 직접 인용문에서 하십시오체 평서형 종결음이 비읍니다가 들어갑니다 할 때 여러분들 가 밑에 비읍 받침 보여요? 이 비읍니다. 자 이것이 간접 인용문에서는 헤라체 감탄형 종결음이 는다로 바뀌었다. 감탄형이야? 응? 들어간다 뭐 이래요? 감탄형일까 평서형일까? 평서형. 평서형으로 바꿔주세요. 감탄형이 아니고 평서형. 평서형입니다. 왜 이걸 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야 다고 때문이야. 평서문도 다고가 들어가고 감탄문도 다고가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건 문장에 따라 구분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3번 봅시다. 자 기억 철수는 나는 직접 그녀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철수는 자기가 직접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3번 봐봐. 직접 인용문에 쓰인 1인칭 대명사 나는 간접 인용문에서는 3인칭 제기칭 대명사 자기로 바뀌었다. 맞죠? 자 4번 철수는 어제 오늘 떠나고 싶다고 했다. 자 니은 철수는 어제 떠나고 싶다고 했다. 자 4번 직접 인용문에 쓰인 시간 표현 오늘이 간접 인용문에서는 어제로 바뀌었다. 자 봐. 철수는 어제 오늘 떠나고 싶다고 했잖아. 맞아? 그럼 결국 오늘이야 어제가 되는 거야? 결국 어제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밑에 철수는 어제 떠나고 싶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제 오늘 떠나고 싶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결국 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4번 맞고요. 5번 파리에 간 철수는 난 이곳이 마음에 들어라고 했다. 난 이곳이야 이곳. 파리에 간 철수는 자기는 일단 뭐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나가 자기로 바뀌었어요. 일단 두 번째 자 이곳이 뭐로 바뀌었죠? 그곳으로 바뀌었죠. 나의 관점에서는 이곳이 아니고 저곳 그곳이니까 자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했다. 그래서 5번 직접 인용문에 쓰인 지시 표현 이곳이 간접 인용문에서는 그곳으로 바뀌었다. 자 무슨 말이겠어? 이걸 무슨 대명사라 그래요? 지시 대명사라 그래. 됐나? 그리고 다시 나가 자기로 바뀌는 걸 무슨 대명사라 그래? 맞아 제기칭은 안 돼. 인칭 대명사. 그 중에서도 3인칭 제기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잠깐 끊고 계속 풀어갑시다.